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오늘 나온 녹취록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녹취록 정말 많이 나와요. 자고 나면 새 녹취록, 자고 나면 새 녹취록인데 이번에 나온 녹취록은요. 또 명태균 녹취록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명태균 녹취록을 세 번째 공개했죠. 세 번째 공개된 명태균 녹취록.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자, 오늘 공개된 이 명태균 녹취록은요. 명태균이 청와대 이전을 자기가 추진했다. 김건희한테 청와대 옮기라고 내가 말했다. 라는 대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용산 이전이 천공의 생각인 줄 알았는데 천공뿐만 아니라 명태균의 생각도 포함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니 어쩌면 명태균 생각이 더 많이 들어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자, 오늘 이렇게 세 번째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이 내용도 보니까 상당히 쇼킹하죠. 보면은 이 명태균은 누가 보더라도 국정농단의 핵심이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김건희한테 얘기해가지고 청와대 옮기라 그랬어. 명태균이 그런 말을 제안을 했다는 것도 웃기는데 제안의 당사자가 김건희라니까 더 웃기죠. 말 그대로 국정농단이 그대로 입증되는 겁니다. 김건희가 하자는 대로 그래서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겼다. 청와대를 옮겼다면 이거 뭐 볼 거 없습니다. 국정농단입니다. 최순실도 청와대 옮기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청와대를 빼서 옮기는 최순실보다 더한 그런 일 아닙니까? 솔직히 요즘 최순실이나 박근혜나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참네. 요새 참 글쎄 웃음 어처구니 없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간혹 가다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괜히 허탈한 웃음이 생깁니다. 자, 오늘 이 관련된 내용 언론 보도를 한번 보시죠. 명태균 청와대 가면 돼진다고 했다. 김건희에게 대통령실 이전 조언 정황. 무속적인 이유로 진짜 네. 설명을 하려니까 자꾸 어처구니가 없고 자꾸 자꾸 헛웃음이 나네요. 제가 한번 미리 오늘 방송 들어가기 전에 한 번씩 다 편집도 하고 보았던 내용인데 막상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니까 자꾸 허탈한 웃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경호고 나발이고 거기 가면 돼진다. 돼진다는데 니 같으면 거기 있겠나? 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일단 한번 듣고 오시죠. 내가 뭐라 하대. 경호고 나발이고 그 내가 그거 가면 뒤질락한테 본인 같으면 뒤질락하면 가나. 얘기했잖아요. 그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은 좌로 대가리가 꺾여 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니까. 김정일 위원장 사무실에서 보니까 15층이니까 그 산 중턱에 있는 그 딱 그 청와대 딱 잘 보이대. 내가 그 김건희 사모 안재명이라고 눈 좋은 끌어올리 사주력 하고 내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본인이 영부인 사주가 들어왔는데 본 대통령 사주가 안 들어왔는데. 근데 두 번째는 3월 9일이라서 당선된다 그랬지. 그 왜 그러냐 그래서 꽃피기 전에는 윤석열이가 당선이 되면은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가 함교수 전화 왔어요. 진짜 뭐 하루 이틀 지났으면 적겠다 이랬어. 아무튼 오늘 공개된 이 녹취 파일 내용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경호고 나발이고 거기 가면 다 돼진다고 하는데 니 같으면은 거기 가겠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가
김종인 위원장의 사무실에서 딱 하니 보니까 이 북악산은 이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뭐 백양산은 뭐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윤석열이한테는 안 맞다. 그래서 내가 옮기라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대통령 선거일이 3월 9일이었기 때문에 당선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꽃이 피기 전에 선거를 해야지 이재명한테 윤석열이 이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가장 웃기는 부분은요. 김건희를 향해서 뭐 안전뱅이란 얘기도 하고요. 눈 밝은 안전뱅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눈 밝은 안전뱅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무속인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눈 밝다라는 것은 사실 그 불교 쪽에서 쓰는 얘기인데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을 눈이 밝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불교 쪽 용어가 무속으로 넘어오면서 눈이 밝다라는 것이 마치 그 무속인의 제자 이런 뜻의 의미로 쓰여요. 즉 뭐냐, 눈 밝은 안전뱅이라는 것은 안전뱅이 무속인이란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진짜냐고요? 예, 그게 진짜입니다. 다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깜짝 놀라셔요. 그 명태균이 오늘 한 얘기 중에 그 얘기가 있죠. 눈 밝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 그 눈 밝은 어쩌고 저쩌고가 뭐냐라고 하시는데, 예, 그 눈 밝은 어쩌고 저쩌고가 실은 무속인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지금 아마 여기 혹시 그 백마 장군님 와 계시면은 그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다 바로 입증을 해 주실 텐데요. 실제로 불교에서 눈이 밝다, 눈이 좋다라는 용어를 그렇게 합니다. 사실 눈이 밝은 선지식이라는 말에서 처음에 시작을 해요. 불교 용어에서 눈 밝은 선지식, 깨달음을 얻은 깨달음을 얻은 큰 스님 이런 뜻인데요. 선지식이라는 것이 참선을 통해서 커다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선지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눈 밝은 선지식이라는 것은 큰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란 뜻이죠. 이것이 무속으로 그대로 넘어가면서 눈 밝은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뭘 말하냐, 무속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눈 밝은 안전뱅이는 안전뱅이 주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걸 이제 다른 언론들에서는 이게 금방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그 부분을 해석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본부장 정도 되려고 하면 윤상희 정도 돼야 안 돼요? 윤상희가 전두환 사위인데다가 이혼하고 그 사람 충청도거든요, 원래. 정진석이 꼼짝 못하지, 권선동이 꼼짝 못하지, 장재원이나 이런 아들은 그거 가지도 못해요. 그 아들 누르려고 내가 윤상인이 복당시켰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번 주 그저께 만나자 하는 거를 내가 만난다 했고, 다음 주에 준석이하고 나하고 윤상인이 만나요. 그래서 윤상이가 저 본부장으로 앉을 겁니다. 윤상이가 앉으면 어찌 되는 줄 알아요? 박근혜 나와도 얘 누나 야는 봉급받고 그냥 일한 기다. 우리 윤석열이는 박근혜 나와도 친박들 그거 막아야지. 또 하나 뭔지 알아요? 그 사람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제1야당의 제1 지지율을 받는 후보에 총괄 본부장을 잡아넣을 수 있어요. 구속시킬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윤상이는 법정 구속되는데 정권 바뀌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무죄 되겠지. 윤상인 살라면 어째야 돼요. 그래서 윤상인이 제일 친한 함성덕이한테 내가 시켰지. 함성덕이 내보고는 미륵보살이라고 하니까. 윤상인이가 얼마나 인맥관리 잘하는 줄 압니까? 충청도지. 정진석이는 윤상인 옆에 가면 게임도 안 돼. 말도 못하지. 그거 가보면 장재원이 근처도 못 가요. 그래서 친이 친박 딱 균형을 맞춰주고. 자, 참 충격적이죠. 예,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거의 여권 조직을 좌우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박근혜라든지 뭐 이런 친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마구 조물락조물락 컨트롤했다. 이런 얘기를 서스름없이 합니다. 이게 솔직히 근데 가능한 얘기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근데 가능한 얘기인가요? 참네. 예. 하여튼, 좀 황당합니다. 참. 이렇게도 되네요. 예. 참 세상이, 글쎄,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국힘당의 반응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뭐 어떻게가 어딨어. 초토화죠. 지금 국힘당은 초토화 상태입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대응을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못하겠다는 거지. 당연하죠. 하루가 멀다 하면서 새로운 파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게다가 어제 끝난 윤석열의 그 기자회견을 보고 그 기자회견의 여파도 채 가시지 않았습니다. 국힘당 얘기 들어보면요. 지금 완전 패닉 상태라고 해요. 왜? 자기들도 윤석열이 기자회견에서 그렇게까지 말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대. 다들 망했다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지금 대놓고 망했다는 얘기를 못하니까 어떻게든 좀 수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동훈 역시도 지금 자기 지금 여기서 각을 세웠다가는 정말 윤석열하고는 이제 끝장을 봐야 할 것 같으니까 어째 억지로 특감반을 받아들이겠다. 특별감찰관을 받아들이겠으니까 거기에서 의미를 찾자. 뭐 이런 식의 대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다들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불을 끄기를 바랬는데 불을 더 질러놔 버렸으니까 망연자실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망연자실한 상황에 또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이 녹취록의 내용도 만만찮은 내용이거들랑.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이제 뭐 어떻게 대처를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권투 같은 거 하다 보면요. 처음 몇 방을 맞을 때는 이리도 피해보고 저리도 피해보고 하죠. 근데 계속 맞다 보면은 아이씨 때리려면 때리라 이렇게 되죠. 엄두를 못 내는, 피할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 생기는데 지금 딱 국힘당이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오늘 녹취록 공개되고 난 다음에 국힘당에서 반응 자체가 안 나와요. 지금 손 놓고 있어. 포기 상태인 거죠.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도 있대요.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그냥 얻어맞고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은 대처일 수도 있겠다. 원래 그렇거든요. 권투나 뭐 이렇게 격투기나 이런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때리는 사람도 힘이 많이 들어가요. 때리는 사람도 지쳐요. 그러니까 나중에가 되면은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 때리는 놈이 오래 버티느냐, 맞는 놈이 오래 버티느냐, 뭐 이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국힘당의 분위기는 우리가 맞는 놈이 됐지만 우리가 오래 버티기만 버티면 된다. 그러면은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끝날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뭐 녹취록이라는 게 한없이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끝이 날 거니까 차라리 그때까지 얻어맞고 있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 참.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은 기가 막히죠? 근데 지금 국힘당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는 와중에 오늘 이 명태균이 오늘 그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참 초라한 모습으로 출석을 했어요. 그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한때 글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온 나라의 이 관심을 온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자기가 한 몸에 다 끌지 않았습니까? 거의 여러 달에 걸쳐 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참 2달 정도 됐나요? 8월부터 계속 이 사람 명태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지금이 11월인데 자, 그랬던 명태균이 오늘 창원지검에 들어가면서 죄송하다, 민망하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SNS에 사과문 같은 것도 올려요. 잔뜩 기가 죽은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또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나오죠. 나올 때는 언론과 종편이 이 시대의 십상시다 라고 큰 소리를 떵떵 치고 나옵니다. 하참네, 기가 차서. 검찰청 안에 들어가서 뭔가 언지를 받은 거죠. 네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어떤 주고받는 딜이 그 안에서 성사가 된 거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잔뜩 쫄아서 들어갔던 명태균이 나올 때 큰 소리를 떵떵 치고 나올 수 있는 거죠. 무슨 안전보장을 받았다는 거죠. 네가 이렇게만 해주면 내가 안전보장 해줬구만. 그러니까 들어갈 때의 태도와 나올 때의 태도가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보셨을 거예요. 들어갈 때 명태균이 어떻게 하고 들어갔는지, 그리고 나와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니, 사람 얼굴 색깔부터 틀리잖아. 들어갈 때는 완전히 잔뜩 쫄아서 사람이 목소리도 보면은 약간 그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 같기도 하고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엊그저께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찾아오니까 되게 짜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출석할 때는 기자들의 이런 이 취재에 그닥 적극적으로 응하는 모습 아니었어요. 나 빨리 들어가야 돼요.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야. 근데 나올 때는 뭐 지팡이 짚고 나오면서도 큰 소리를 딱 치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검찰청 안에 들어가 가지고 뭔가 보장을 받은 거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국힘당 쪽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태균이 저렇게 태도가 바뀌고 저 사람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 자체는 용산으로부터 뭔가 약속을 받았기 때문일 거다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창원지검이 누굽니까? 정유미 검사장이죠. 그러니 뭐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 상황 보면서 이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검사들 지들 멋대로 하는 거잖아. 제대로 했으면 이미 지난 9월 10일 이전에 명태균 씨는 기소가 됐었어야 해요. 근데 기소가 되기는커녕 당시 기소가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었어야 하는데 기소 안 되고 시간 질질 끌다가 지금 정치자금법으로 넘어왔는데 이 정치자금법도 지금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이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자면 엊그저께 열렸던 그 기자회견이 솔직히 말하자면 뭐로 볼 수 있다? 명태균한테 일정한 지침을 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검사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겁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수사하라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오늘 명태균이 출석한 거예요. 추경호가 날짜를 이렇게 앞당긴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명태균 출석을 앞두고 미리 메시지를 줘서 명태균이든 검사든 맞춰놓게 만들겠다. 뭐 그런 취지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참.
기가 차죠? 예, 기가 찹니다. 아마 창원지검은요, 한 며칠 끌 거예요. 꽤 오래 끌 거예요. 수사하는 척 하면서. 명태균은 오늘 소환하고 끝나지만 앞으로 제가 볼 때 강혜경 씨 몇 번 더 소환할 겁니다. 명태균이 오늘 그런 얘기 했죠. 지금 거짓말을 두 군데서 하고 있다고. 거짓말의 거대한 산 이러면서 하나가 뉴스 토마토고 하나는 강혜경이다. 그 사람들을 거짓말로 만들고 자기가 그 사람들을 거짓말로 누명을 씌워주는 대가로 자기는 빠져나오겠다. 뭐 이런 의미로 보이겠죠. 보이죠. 한 서너 달 끌 거예요. 근데 명태균이 하나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 예. 윤석열의 앞날이 그리 길지 않을 거라는 거죠. 명태균의 앞날은 네, 얼마 못 갑니다. 아니 명태균의 앞날이 아니라 실수했습니다. 명태균의 앞날이 아니라 윤석열의 앞날이 그리 길지 않을 거라는 거죠. 윤석열 정권 조만간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약속을 받았던 무슨 언지를 받았던 그거는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 이제는 명심할 때도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